네,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가문인 힐러리 클린턴과 제프 부시의 대결을 뒤로 한 채 다른 후보들의 파격적인 공격과 막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전문가 모시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 대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애시당초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이제 명문가들끼리의 대결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분석이었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조금 달라진 양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3대에 걸쳐서 지금 대선에 도전하고 또 부부가 예. 또 동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 무슨 이게 사실 3, 4년 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지루할 시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뭔가 대선이 가까워오니까 다크호스들이 등장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도 관심이 커지고 미디어에도 관심이 커지고 원래 뻔한 승부보다는 예. 지금 시점 자체가 뭔가 다크호스들이 막 등장하는 잠룡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워낙에 지금 미국의 진보 아젠다, 미국의 예. 사실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월가를 점령하라는 그 움직임, 미국의 예. 소득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운동이. 예. 근데 버니 샌더스가 바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할 만큼 예. 그가 이제 부의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또 상대적으로 네. 지금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상당히 중도적이거든요. 이미 예.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중도적이고 민주당에 봐서는 약간 보수적이란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뭔가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샌더스를 언급을 해주셨고 공화당 쪽에서 단연 주목을 받는 인물은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살펴봤던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게 막말로 끝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 재정 절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미국 사람들 특히 백인들의 어떤 좌절감 같은 걸 잘 대변하고 있고요. 예, 예. 티파티가 생각보다 예. 초반에는 인기를 얻었지만 사실상 그게 큰 세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예. 이런 데서 뭔가 대안을 찾았을 때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예. 그 백인들의 좌절한 백인들의 어떤 그 부스럼 뭔가 가려운 데를 네.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뭔가 좀 미디어의 어떤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통계 전문가들이 보면 네.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는 300일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300일 밖보다 더 훨씬 떨어져 있는 통계치는 예.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440일 남았으니까 예. 분명히 의미 있긴 한데 예. 이 통계를 가지고 뭔가 정확한 예측을 하긴 좀 힘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뭐 이렇게 어떤 공화당 내에서 불고 있는 트럼프 바람이라는 것이 실제로 100일 뒤에, 그러니까 네. 300일 안에 들어갔을 때 이어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줄리아니를 기억하십니까? 2008년에 예, 예. 맥케인하고 붙었던. 사실상 그는 지금 시점 비슷한 시점에 6월이었습니다. 2008년 6월 시점에 얼마였냐 하면 네.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한 25% 내외니까 예. 그렇게 치면 사실상 줄리아니 돌풍이 더 컸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만 네. 화끈한 입담이다. 예. 근데 혹은 뭐 막말이다. 너무 나갔다. 의견이 좀 네. 팽팽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막말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막말이 나왔을 때 네. 이상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선에 갔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막말이라는 게? 지금은 분명히 의외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다시 말해서 인기를 폭발시키는데 예. 이제 아까 통계도 중요하지만 미국 대선은 우리가 말하는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가 시작하면서 비로소 진짜 대선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난립하는 후보 중에 사퇴하면서 이렇게 인도스를 해줍니다. 누구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그러면서 모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2~3명으로 좁혀지는데 예, 예. 거기에 바로 이 트럼프의 약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지율이나 그가 워낙 연예인 같은 스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네. 나중에 지금 사실 좌충우돌이지 않습니까? 네. 사퇴하면서 누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나갈 것이냐. 아. 그게 아마 앞으로도 오히려 그 막말이 문제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막말들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앞서 리포트도 나왔지만 그 히스패닉계 반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대해서도 뭐 네, 안보 맞습니다. 무임 승차론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어떤 보수 진영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아베도 마찬가지고요. 예. 동북아에 관련된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문제를 바깥에서 찾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 원래 이 문제를 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 이전에도. 예. 사실상 잘못된 사실에 기반하고 있죠. 예.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50% 1조에 가까운 그 미군 분담을 주둔 하고 분담을 있잖아요. 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사우디와 우리를 미친 나라로 표현했는데 예.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1, 2위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못된 건데 네. 이게 이제 미국 내부의 정서, 뭔가 자기들이 힘들 때 이 돈을 딴 데 쓰고 그 부자 나라에 왜 우리가 대주냐 이런 것들이 어필할 수가 있죠. 근데 거짓도 사실은 반복하면 예. 그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따로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 이제 부분 좀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측면이 있죠. 예. 그리고 트럼프가 후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이 예. 문제는 아마 민주당과 붙을 때 바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예. 오바마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오바마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화당의 원래 방향성이 이런 동맹국들의 분담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 무역 적자 같은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그 미국 유권자 가운데 뭐 한국계뿐 아니라 아시아계도 상당히 많고 또 히스패닉계 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네, 하던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좀 일종의 딜레마인데요. 예. 이 공화당 전체는 반이민에 대해서 결코 예. 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예. 이거를 있는 사람들 좀 온건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문제 아니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처럼 완전히 장벽을 쌓아서 막아버리자는 극단주의적인데 예. 이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시원한 부분 특히 백인 보수 측에 대해서는 시원한 부분을 주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히스패닉이라는 아시아가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지위도 커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제대로 잘못되면 악수가 될 수 있죠. 저희가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효과라는 것은 결국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네, 바라봐야 저는 될까요? 그렇게 보는데 예. 세상의 모든 일이 또 100%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가 조금 된 얘기입니다만 한 달 전이었던가요?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네.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공격당할 빌미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힐러리가 워낙에 공화당과는 또 달리 힐러리가 워낙 대세론이 일찍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현 정부인 오바마 정부와 힐러리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뭐 확실한 여러 가지 다양한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공화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힐러리가 되는 게 낫지만 예. 힐러리와 그 오바마의 관계를 생각하면 예. 혹시라도 대안이 등장했을 때는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든 부통령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밀 수 있다. 근데 오바마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잘못 예. 갔다가는 이게 공화당에게 좋은 일을 시켜줄 수 있죠.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을 보는 친박의 예. 눈과 좀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내 정치랑 조금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조금 쉬웠는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의 미국 대선 출마 소리 최근에 어제도 조간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이제 오바마가 바이든을 밀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밀어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되게 간접적으로만 예.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네. 자기가 부통령으로 바이든을 뽑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고민 중이다. 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간접적이지만 지지를 보이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마치 그 힐러리를 두고 바이든을 지지해서 출마를 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당분간
바이든도 눈치를 보고 예. 네, 오바마도 눈치를 보는 그런 국면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생각해 보자면 그 대통령 가문의 대결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제프 부시 후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제프 부시도 앵커 베이비라는 말로 아시아인들의 원정 출산을 비난해서 아주 큰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추격 매수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추격 매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기인데 예. 트럼프가 저렇게 올라가고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 보수 지지층을 얻고자 했는데 네. 겹치죠. 오히려 더 센 발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에게 지지한 사람들이 예. 지금 제프 부시 정도에서 마음을 변하지는 않으니까 예. 어떤 의미에 추격 매수의 실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저희도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생방송 중에 네. 방송 기자 2명이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있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총기 규제 문제가 또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늘 일어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런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이 문제가 들끓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개혁 의지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크게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두 개 큰 하나는 예. 미국의 건국 이념 중에 하나가 이 무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정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논리가. 두 번째는 이 NRA라고 이제 전국 그 총기협회가 가지고 있는 강한 로비력과 회원 예. 또 마니 파워가 이 자금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공화당에 많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지 예. 그 문제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도 알 수 있고요. 예. 네.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강경하게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방어권은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을 공격 무기로 뭐 기관총을만 제한한다든지 몇몇 부분에 제한적인 제한을 가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슈는 되겠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교수님 어제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방송국에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사망을 하고 네.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에 언급을 했던 것은 테러에 의한 사상자보다 네. 사망자보다 네.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이 땅에서 더 많다. 이게 그렇죠. 사실입니까? 그럼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요? 더더욱이 그렇죠. 근데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조직적이고 어떤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총기 규제가 네. 안 된다는 거. 네. 이게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네. 사망자가 총기로 인해 더 많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더 와닿지 않는 더 건가요? 와닿는데요. 예. 우리가 심리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심리적으로 네. 이미 이게 이렇게 만개한데 뭐 일들이 많은데 예. 자기마저 총을 놓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더 겁날 수 있죠. 확실히 해결된다는 보장 없이 내가 총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심리일 수도 있죠.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또 이 노비력과 총기 산업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의욕과 제도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 없이는 예. 자기가 먼저 총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그 어떤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가 예.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테러보다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기 안 쓰면 된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시스템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들 스스로 어떤 자기 방위의 목적으로 총을 네. 가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